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소중하게 올려주신 댓글 중에서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댓글을 골라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는 댓글만 봐도 사주 공부가 됩니다. 116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전주에도 많은 소중한 댓글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댓글을 골라서 동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어떤 동영상을 만들었는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댓글입니다. 초코쿠키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쌤, 남편이 음력 8월에 태어나서 월지가 유가 돼야 하는데 어떤 만세력으로 검색을 해도 월지가 수리되는 것은 만세력의 실수인가요? 87년 8월 18일인데 궁금합니다. 이런 댓글 주셨습니다. 제가 이 댓글을 선택한 것은 사주팔자를 볼 때 월 있죠? 월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선택해 봤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은 착각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채택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에서 월을 구분할 때는 음력도, 양력도 아닌 절기로 합니다. 12절기 있죠? 입춘, 경칩, 청명, 입하, 망종 이렇게 흘러가는 12절기로 월을 구분합니다. 음력도 아니고 양력도 아니다는 거. 자, 초코쿠키님께서 얘기한 거는 1월이 임목, 2월이 묘목, 3월이 진토 이렇게 해서 8월이면은 유금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이거는 음력으로 월을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기라고 그랬죠? 절기. 자, 절기라는 거는 만세력을 보면 나오거든요. 몇 월 며칠 이렇게 절기가 들어오고 절기가 들어오는 시간까지 들어있다는 얘기죠. 만세력에. 그래서 절기가 들어온 날 시간이 지났으면 다음 달로 안 지났으면 그 달로 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기로 월을 따진다는 얘기죠. 1월 달은 바로 입춘, 2월 달은 청명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남편분이 8월 18일 날 태어나셨는데 8월 17일 날 절기가 바뀌었어요. 절기가 바로 한로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로는 수월이죠. 그래서 이 음력으로는 8월 달이지만 유금월이 아니라 수월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바로 12절기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음력도 양력도 사주에서는 월을 구분할 때 음력도 양력도 아닌 절기로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입춘이 지났느냐 경칩이 지났느냐에 따라서 월지가 바뀐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댓글입니다. 산수희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선생님, 오늘도 잘 배웠습니다. 곤명, 경신, 기축, 갑신, 무진, 관살 혼잡인지 갑기하고로 이응계이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라는 댓글 주셨습니다. 제가 이 댓글을 선택한 것은 좋은 공부거리가 돼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사주를 보면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팔자인데요. 경신년, 기축월, 갑신일, 무진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다는 얘기죠. 이 사주를 형국으로 한번 파괴보면 일간이 간목이에요. 큰 나무죠. 나무의 내편은 물하고 비겁인 나무가 되겠다는 얘기죠. 나무하고 물을 찾아보니까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에만 있네요. 진토 안에 을목, 진토 안에 개수, 그 다음에 신금 안에 임수, 축토 안에 개수, 그 다음에 신금 안에 임수 이렇게 해서 지장간에만 비겁하고 인수가 있다는 얘기죠. 반면에 상대편 내 힘을 빼간 오행들은 전부 재성과 관성으로 잡혀 있죠. 기토, 축토, 무토, 진토, 그 다음에 신금, 경금까지 해가지고 내 편의 세력은 지장간에만 있지만 상대편으로만 삥 둘러싸여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내 편이 이렇게 약하다 보니까 최약사주가 되는 그런 사주가 되겠죠. 자, 최약사주가 되면은 종격으로 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관살 혼잡이 되냐고 물어봤죠. 이렇게 사주가 약해버리면 관살 혼잡을 보지 않죠. 사주가 어느 정도 관을 감당할 수 있어야 관살 혼잡이 되지. 이렇게 최약사주는 관살 혼잡에라 관살 맞은 사주로 본다는 얘기죠. 관이 나를 죽이려는 형상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 거고, 자, 보니까 이 간목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라는 얘기죠. 간목 입장에서 보자고요. 자, 토생금을 받은 이 신금이 간목에게 위협적인가요? 아닌가요? 바로 금극목으로 한 방이면 이 간목이 쓰러져 버리겠죠.
죽게 생겼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간목 입장에 있어 보자고요. 이 쇠한테 얻어맞아 가지고 죽기만은 그냥 기다려야 될까요? 살 길 있으면 찾아봐야 되겠죠. 자, 살 길을 찾아보니까 바로 옆을 보니까 기토가 보이네요. 그러면 갑기 합토를 하게 되면은 신금한테 얻어맞을 일이 없다는 얘기죠. 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간목은 기꺼이 기토하고 합을 해서 흙으로 변하겠네요. 그래서 항상 합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합을 하는 오행의 입장이 돼서 한번 살펴보면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진토 안에 있는, 그 다음에 진토, 신금, 축토, 임수 안에 있는 물기운과 비겁에 기대기에는 이 신금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한 방이면은 금국목이 당해서 쓰러져 버리니까요, 간목이. 그래서 이 오도관이 서 있어 가지고 죽기 전에 살 길을 찾아보니까 갑기합토, 살 수 있는 길이 보이니까 기꺼이 갑기합토를 한다. 그래서 이행격으로 변했네요. 토금으로 된 이행격 사주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기토가 없다면은 살 길이 없죠. 얻어맞아야 되겠죠. 관살 맞은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토가 있기 때문에 살 길을 찾아서 갑기합토를 하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기꺼이 갑기합토를 해서 이행격으로 변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항상 합을 볼 때는 합을 하는 오행의 입장을 한번 대가지고 또 주위의 환경을 보가지고 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피면 되겠습니다. 이 사주가 공부하기 아주 재밌는 사주를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자, 마지막 댓글입니다. 유토피아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1. 마지막 사주는 상관 경관은 안 되나요? 2. 해가 뜬 날에 비가 오는 형상인데 비가 없는 형상이 되나요? 3. 무관사주도 관제수가 많이 달라붙나요? 라는 댓글 주셨습니다. 사주약이 87, 육친, 관성, 편관, 정관, 작용력의 동영상을 보고 질문을 주셨다는 얘기죠. 사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팔자인데요. 경인년, 김효월, 병인일, 개사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자, 본인이 큰 불로 태어났다는 얘기죠. 불이, 큰 불이 있고 땔감도 있고 이런 비겁과 인성으로 인해서 불기운이 상당히 타오르는 그런 사주가 됐습니다. 기토는 갈라타지고 경금은 녹고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불바다 사주가 됐죠. 불이 아주 강한 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1번 상관경관이 되는지를 물어봤다는 얘기죠. 상관경관은 상관이 관을 극하고 있을 때 성립되는 거죠. 그러나 이 사주는 기토가 개수를 극하지 못하고 이 개수는 또 인목에게 이미 수생목을 해버렸네요. 그래서 이거는 상관경관이 안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상관경관은 안 되고, 두 번째 이 개수가 이슬비로 작용을 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 작은 물이 이 불기운이 워낙 강하죠. 그리고 이 큰 나무가 다 빨아먹는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 개수는 거의 고갈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 불기운에 말라버리고 인수가 다 빨아먹고, 그러니 이슬비 작용을 전혀 못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다음에 사주에 관이 약하면은 그래도 관제수에 해당되느냐 물어봤죠. 관이 물이죠. 물이 고갈됐다는 얘기죠. 사주에 관이 너무 강해도, 관살 맞은 사주라든가 이렇게 관이 강해도 관제수 조심해야 되고, 관이 약하다는 거는, 관이라는 거는 사주팔자의 브레이크라는 얘기죠. 멈춰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나면은 멈출 수가 없죠. 이러다 보면은 시비, 구설 이런 게 휘달리다 보면 시비수로 인해서 관제수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된다는 얘기죠. 성격적인 면이든 여러 가지 면이든. 그래서 관이 너무 세가지고 나를 위협적인 것도 관제수 조심해야 되고, 이 사주같이 관이 너무 약해도 관제수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댓글을 채택한 거는 사주 형국을 잘 읽어야 된다는 거. 첫 번째, 상관경관은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성립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슬비로 작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이 개수가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나무한테 힘이 밀고 이 열기운에 거의 말라버린 개수라 이슬비 작용은 안 한다는 거. 그리고 관제수는 사주에 관이 너무 강해서 나를 힘들게 해도 관제수, 이 사주같이 관이 너무 약해도 브레이크 없는 사주다 보니까 12구설수로 인한 관제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주에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올려주신 댓글 중에서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댓글을 골라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